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임일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어저께 기토 다음으로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 월령이라고 하는 여기 월지에 있는 이 글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8글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가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죠. 일간경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오행으로 금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을 말한다. 우리가 그냥 쇠라고 하는 것, 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두게, 그냥 보게 되면 쇠 어떤 쇠, 철 어떤 철일까,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양금이다 내지는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을 때 강한 것이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이 음금이 되겠죠. 좀 투박하고 거칠다 양금이 될 것이고요, 부드럽고 유연하다 음금이 될 것입니다. 쇠가 좀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고 보기가 안 좋다 양금이 될 것이고요, 보석이라든가 반지같이 광채도 있고 이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이걸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오행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오행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 하면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자 여자 구분하게 되면 남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남녀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2m 장신이 있고 키가 작은 1m 70의 단신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신은 양이 되는 것이고 단신은 음이 되는 것이겠죠. 농구하는 사람들도 키가 큰 사람은 굉장히 큽니다. 2m가 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75, 180이 굉장히 큰 키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농구하는 사람들에서는 180도 단신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좀 웃은 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80만 돼도 원한이 없을 텐데 180이 단신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 역시 오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대적이구나라고 하는 것. 키 큰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보니까 2m 이상 돼야 장신이고 180은 단신이고 뭐 그런 개념인 걸로 제가 알아들어가지고 좀 재미있는 건지 뭔지, 하여튼 저는 키가 크질 못합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을 보면 되게 좀 부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시 금은 경금이 쇠가 되고요, 신금도 쇠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구분해 보고요.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쇠, 금이지만 얘는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쇠덩어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완철금이라고 합니다. 금방 땅에서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녹이 쓴 강철 같은 거, 무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신금인 음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지만 얘네는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아름다운 광채가 있고 따뜻한 온기도 가지고 있다. 같은 금이지만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행상 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은 온기지만은 금 같은 경우는 서늘한 숙살기라 그러죠. 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늘하고 약간 좀 오싹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뉘앙스가 맞지 않지만은 같은 금 안에서 경금과 음금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경금보다는 신금은 그나마 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철이랑 무쇠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러한 그 보기도 좋고 광채도 있고 뭐였죠? 보석 같은 개념이죠. 보석이라든가 여성분들 좋아하는 주얼리, 귀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 알 같은 경우도 그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게 되면, 하나는 강철 같은 개념이고 하나는 보석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금이 있고 가벼운 금이 있으면 무거운 게 당연히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금이 있고 약간 무른 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무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죠? 하지만 뭐 금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순금 같은 경우는 좀 물러요. 단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금 99.9로 이렇게 반지를 만들면 쉽게 닳거나 쉽게 모양이 상하기 때문에 뭐 18K다 뭐 14K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이렇게 좀 섞어 가지고 뭐 반지라든가 이걸 만들죠. 물론 이제 가치 자체는 이제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장신구로 이렇게 쓰긴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양금, 경금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신금은 보석 같은 것,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금은 단련을 해야 할 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단련을 마친 금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되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냈어요. 금을 캐냈단 말이죠. 근데 그 금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손에다 끼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저기 재련소 같은 데 가가지고 녹여서 금을 채취해서 그 골드바를 만들고, 그걸 이제 또 누군가가 사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또 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땅속에서 금방 캐낸 철이지만은 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금방 땅속에 캐낸 그러한 금광석은 경금이지만은, 단련을 해야 되는 금이지만은, 신금은 벌써 반지를 만들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그런 금이지만은, 신금은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신금은 여러분들 반지를 계속 써야 되는데, 결혼 반지를 녹여서 새로운 거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반지는 고이고이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화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거, 오늘 경금은 단단한 무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화로서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쓴다? 그렇죠. 임수를 써서 도세죽하는 것이 좋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이 되는 것이고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봄.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촌춘은 다시 맹춘이라고도 하고요. 요 월은 이제 중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늦봄이라고 해서 모춘이라든가 아니면 개춘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봄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초춘, 맹춘은 초봄이고요. 중춘은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다음에 모춘, 개춘, 만춘은 늦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모광절이기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어떤 거냐면, 목의 여기가 이제 쇠지가 돼요. 그래서 목 자체가 왕하다라기보다는, 진월 같은 경우는 목보다는 오히려 토가 왕한 계절, 진, 술, 축, 미, 월은 개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모두 어떤 계절, 토가 왕한 토왕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진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목의 기운을 같이 섞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토왕절이지만은 지지로 예를 들어서 방합을 이렇게 임묘진 동방, 목방을 형성하게 되면 진월도 목이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월 같은 경우 초춘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인월에 금이 태어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인월이면 여기가 뭐가 된다? 포태법으로 절지가 된다. 묘월은 절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절지라고 하는 단계가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죠. 인월의 경금, 목은 왕하지만 금은 약하다. 금 입장에서 목은 뭐예요? 금극목하는 거죠. 금극목하기 때문에 저것이 재성이죠. 재성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편재라고 하는 것은 뭐 천금과 같은 것, 로또 같은 그런 개념의 재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도 신왕 제왕해야지 저 재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재다 신약이 되면은 저거는 나의 재물이 아니다. 어떤 재물이다? 빚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는데 넘어때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 넘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금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어떻게 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일간이 신약하게 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하거나 아니면 방조하는 것이 필요죠.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경겁제로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 거예요.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월의 경금은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바로 답을 드리면은 토보다는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가장 약할 단계에 있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장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하는 관계있죠. 토 입장에서 목이 왕하게 되면 산토가 되기 때문에 이 토가 금을 생하는 그런 힘이 매우 미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를 보기보다는 같은 금을 보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해서 토로서 생조해 준다라고 했을 때 천간의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토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미토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생할 수가 없다. 왜냐?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마른 땅, 조토는 생금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무토, 지지로 술토, 미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없죠. 만약에 인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천간은 기토를 봐야 되고요. 지지로는 진토라든가 아니면 축토를 봐야지만 경금을 생할 수 있다. 기토, 진토,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진토, 축토, 기토 이런 것보다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유금 등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에 경신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비경겁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경금 같은 비경겁제는 목을 재성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성인 토보다는 비경겁제로서 이렇게 재성을 갖다가 같이, 이거는 쟁제의 개념이 아니죠. 쟁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재,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나눌 분자에다가 재물제자 이렇게 써서 분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토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비경겁제를 봐서 이렇게 분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금 자체가 이렇게 비경겁제를 얻어서 왕하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로서는 목의 생주를 받아서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요. 병화를 또 아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병화는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보다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해야 된다. 그래서 병정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해자축월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도 경금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단련하고 병으로서 조후해야 되는 것인데, 인월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정화를 아울러 쓴다. 정화는 투출되는 것이 좋고요.
병화는 인중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천간으로 투출될 필요는 없고 지지로 사화로 이렇게 있어도 크게 나쁘진 않죠. 이걸 갖다 이제 관살혼잡에 대해서 좋지 않다가 아니라 인월의 경금이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은 관살혼잡이 돼도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간이 뿌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병정화를 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거는 재성과 재살이 태왕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서,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로 해서 약할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좋고, 비견겁제를 얻은 상태에서는 병정화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간이 생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재살이 태양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경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의 인목은 양, 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양이 되는 것이고요. 금은 목을 극하는 금극 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극자가 되죠.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극자보다 재성이 된다. 재성은 양대음,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제라고 보는데, 오늘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뭐다? 양대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국세는 편제격이 된다. 단 중요한 것, 인월은 재성이 왕하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다신 약한 사주 국세 내지는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돼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지, 신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인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을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용신이라든가 사주의 격국을 잡을 때 무토는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얘를 가지고 사주의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저거는 7살이죠. 7살 편관이죠. 편관격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인성도 없고 비견겁제도 없으면은 재살이 왕한 상태, 재살 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토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경금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살이 왕한 사주의 경금이 왕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인월에 일단은 생신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천간에 이제 무토 병화 투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제격의 재다신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에도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인목이 있고요. 오늘은 사주가 좀 독특하죠. 일지에도 이렇게 인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완전 재다신약이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병 하나 투출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재다신약의 재살태양자, 왕제가 살을 생겨서 왕살이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오늘은 임수가 천간에 2개가 있습니다. 월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수는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사주 전체 짜임에서 봤을 때 이 임수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달의 경금이 약하죠. 약한 경금인데, 비록 아직은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 임수 2개는 약한 경금에 그나마 그 약한 경금의 기운은 마저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그 뺏어간 기운을 가지고 다시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재성이 왕해지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재성이 왕해지기 때문에 내가 매우 안 좋아진다. 재성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내 돈이지만은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뭐죠? 빚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다시냐 엄처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악처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사주가 되겠죠. 생시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일단은 화를 보느냐 는 나중 문제죠. 왜냐하면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화만 보면은 일간 경금을 공격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뿌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에서 반드시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인 금을 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주가 굉장히 편고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임수 2개도 결국은 목을 생하니까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만 너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3주까지로 놓고 봤을 때 모강절이 인월에 경금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다신약한데 일지도 임목, 연지도 임목이기 때문에 이건 제다신약, 임수 두 개 일간, 그나마 약한 일간의 기운을 빼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받는다? 인성이라고 하는 토라든가 아니면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축시의 축토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무토, 기묘시의 기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진시의 경금,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사시는 설명을 드릴게요. 개미시, 그 다음에 갑신, 을료시, 병술시, 그래, 토를 일단 토니까 여기까지. 오늘 일단 선택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지는 여기서부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병자시, 이모시 같은 경우는 병자시 일간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모시 일간 뿌리가 전무하죠. 그 다음에 정해시도 일간의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병자, 이모,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 금, 오를 만나야지 된다. 뭔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봤죠. 이거는 축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지지로 축토 내지는 지지로 진토 등의 이건 습토가 되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경금이 여기 축중에 있는 신금에 통근도 가능합니다. 통근. 그래서 뭐 축토를 본 것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천간에 무토가 투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축토 정인이죠. 정인을 본 것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정화가 있어 경금을 갖다 이렇게 단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금 자체가 축 하나에 통근했다고 해서 왕해진 것이 아니죠. 작은 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경금은 이제 왕한 제관이 이제 통제하는 것인데 이때 임수의 역할, 정화를 갖다가 공격해서 화를 갖다가 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는 역시나 좋은 역할은 하지 못한다. 정축시는 병자시라든가 임오시라든가 정해시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무토가 있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 지지로 미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다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다. 뭐 술토 같은 경우는 술중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죠. 자, 무토가 투출되어 있지만 지지로 다 사인을 갖고 있죠. 임목, 제다신약이 되는 거. 특별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 임목이 4개니까 와, 재석 많으니까 돈을 겁나게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산이고요. 큰 오산이고요. 완벽한 제다신약의 무토 가지고 경금을 생하려고 하는데 무토가 어떤 땅? 마른 땅, 조토라고도 하고요. 건토라고도 합니다. 저거는 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경금이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가 이거는 습토니까 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기토도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무토나 기토나 뿌리가 없으면 일간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그나마 저는 경진시 같으면 그나마 정축시하고 경진시는 그래도 요는 통근할 수는 없다. 축토하고 진토하고 차이는 축은 경금이 뿌리를 줄 수 있지만 진은 통근이 되진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진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수 두 개도 진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뿌리를 얻지만은 금도 같이 뿌리를 얻죠.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는 그래도 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축시가 좋을까요? 아니면 경진시가 좋을까요? 이걸 물어봤을 때 저는 경진시보다는 정축시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 축은 생도 가능하지만은 경금 자체가 뿌리 통근도 가능하고요. 정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일간만 좀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경금의 쓰임이 있지만 경진은 정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 이거는 왜냐면 좋은 생신은 아닙니다만 사화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사중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간경금이라든가 시간에 있는 신금이 사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신사지는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갑신시 같은 경우는
시지에 있는 신금에 있어서 이렇게 통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인신상충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인신충이 되면 목이 깨져야 되는데, 인월의 지지로 목세개가 들어가 있고 천간에 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하죠. 목왕 금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왕 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이 극한다, 목을 극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은, 목이 반대로 왕하게 되면 오히려 목을 극하는 금이 이질어진다,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쥐를 잡는데, 예,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쥐를 극하는 관계 있죠. 근데 고양이 한 마리에다가 쥐가 100마리다.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잡을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고양이가 쥐를 극하는 관계지만 쥐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잡게 됩니다. 하이에나, 그죠? 가끔 동물의 세계에 보면 하이에나가 있고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당연히 사자 한 마리가 힘이, 하이에나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지만은, 하이에나는 떼거지로 몰려다니죠. 떼거지 같이. 그래서 사자 한 마리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숫사자 같은 경우 이제 힘 빠지고 털 빠지고 맥 빠지고 있을 때, 이제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는 하이에나가 사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금이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 대고 충까지 맞았죠. 그다음에 을류시가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충은 되지 않죠. 인유 원진이기 때문에 원진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인신충은 인신이 충함으로 인해서 신금도 깨지고 목도 상해를 했지만 신금의 데미지가 더 커지지만은, 인유 원진은 그렇게까지 뭐 충이 되진 않기 때문에 유금이 그렇게 큰 손상을 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이 뿌리를 얻었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많은 상태에서 을목이 이렇게 경금을 갖다가 합하게 되면은 일간이 뿌리는 있다 하더라도 이건 탐합이 되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처제로 인한 연한을 겪는다 그러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연한이라는 거, 여자 계집 여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그죠? 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뭐 재난도 해당이 되죠.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운을 만나야지, 목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금이라는 그 토운을 만나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정유 병신대운 들어오게 되면, 정유대운 나쁘지 않지만은 병신대운 들어왔을 때는 인신상충이 또 되기 때문에 금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주는 골고루 좀 있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지로 인목, 아까 말했던 무인시 같은 경우 인목이 지지로 4개죠. 특별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 어떤 분들 이민, 천간에 임수 4개, 지지로 인목 4개, 아주 좋은 뭐 사주라고 해서 이걸 또 택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좋지 못합니다.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때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 출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